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프로포잘에 내놨던 형태의 논문을 그대로 통계로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각각의 영역에서 어디 들어가서 통계를 돌린다고 하는 거를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그 통계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본인이 이제 돌린다고 보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돌려보면서 그 해석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만약에 논문을 쓴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이 통계를 돌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여러분 우리 그 프로포잘 했던 논문의 형태예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영향하는 요인을 보려고 했던 논문이고 어떤 거를 중심으로 봤냐면 의료정보 보안 인식하고 조직의 윤리 풍토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봤어요. 이 논문을 실은 다른 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나눠 쓴 건데 여기 연구 목적 보이죠? 여기 연구 목적을 보면 이런 논문이에요.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인식하고 조직의 윤리 풍토가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가지고 지금 이런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그 통계 기법은 딱 요거예요. 여러분처럼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 통계예요. 그냥 N수하고 퍼센테이지하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거든요. 또 여기에서 이제 하는 통계가 가장 기본적인 통계고, 그 다음에 우리 도구할 때 본 도구의 신뢰도는 하는 거 있었죠. 크롬바 알파가 이 신뢰도 분석을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빈도와 기술 통계에서는 연구 목적의 1번인 일반적 특성에 대한 거야. 일반적 특성을 이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연구 도구라고 하는 거는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분산 분석은 어떤 때 써먹냐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주요 변수와의 차이 검정한다고 하는 거 있었죠. 그거를 할 때는 분산 분석 또는 T 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본다 하는 것은 상관관계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으로 말하면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보겠다는 것은 폐기 분석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논문을 알매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것만 돌리는 방법을 알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거에 여기 보면 이게 설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주요 변수를 하면 이거는 이 첫 번째가 조직의 윤리 풍토에 대한 설문지예요. 그래서 조직의 윤리 풍토가 쭉 보니까 36문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 5점 리커트 척도였어요. 1점이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5점 매우 그렇다 이런 설문지였고,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 인식하고 실천이 한 설문지에 같이 했어요. 이거는 변수가 지금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의료정보 보안 인식에 대한 거하고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대한 거 똑같이 다 5점 척도였고요. 그리고 이 도구는 보니까 39개의 항목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요 변수가 이제 3개의 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설문지를 돌리면 이런 형태로 돌리게 될 건데, 앞에 주요 변수는 우리가 이제 측정 수준이 어떤 애예요? 3개의 그 조직의 윤리 풍토랑 의료정보 보안 인식과 실천은 전부 다 어떤 수준의 거예요? 범주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어떤 수준이에요? 그 앞에 주요 변수 애들. 이거 뭐 계속 시험에 나올 건데 우리 모르는 거 아니죠? 그냥 입 열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앞에 주요 변수는 연속형이라고 그랬어요. 연속형. 그리고 여기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것은 요렇게 쓰게 돼 있는 것들은 연속형. 그리고 요렇게 번호로 나와져 있는 애들은 범주형. 구분되겠죠? 이제 그거가 구분이 되어서, 그러면 얘는 무슨 형이에요? 범주예요? 연속이에요? 범주. 얘는 연속. 이제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설문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설문지를 돌려서 우리가 이제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매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딩북이라고 하는 걸 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지 하나를 프린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의 보통은 번호에 따라서 윤리가 1번부터 36번까지 있다. 그러면 윤리 1부터 윤리 36 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 인식이 39개였다. 그러면 인식 1부터 인식 39, 뭐 실천도 1번부터 39면 실천 1, 실천 39,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 특성도 번호를 다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엑셀로 된 자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엑셀로 된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제 학생 건데 이 학생이 코딩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 넘버 1-1부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실은 내가 이게 그 학생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이 1-1이 뭐냐면 윤리 1번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딩북이라고 하는 거에다 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본인도 시간이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엑셀 파일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1년번호로 되는 얘네들의 이름을 코딩북에다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서 다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코딩을 다 했다고 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못할 게 없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이게 다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분석을 할 거예요. 이제 자료 분석 다 해갖고 왔고, 그러면 이 SPSS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앉은 자리에 여기 아마 IBM SPSS 해가지고 그 20일 있는 깔린 사람도 있고 뭐 20 깔린 사람도 있을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코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엑셀에다 하고 어떤 사람은 SPS에다 바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메모장이라고 하는 데 하고 어떤 사람은 아래 한글에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다 해서 불러와요. 그러니까 하나 엑셀에다 코딩해 놓은 거를 잘 보관해 놓고 내가 실질적으로는 얘는 잘 놔두고 원본은 놔두고 SPS에다 불러와서 이제 변수 자료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분석을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없애버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러올 때는 엑셀에 있는 거를 SPSS로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열기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걸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데이터 열기라고 하는 그 파일이 하나 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전부 다 바탕화면에다 깔아놨다면 여기 데스크탑 열어놓고 그래놓고 여기 보면 여기 파일 유형이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파일 유형이 SPSS로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는 지금 어떤 거 데려올 거냐면 엑셀 거 데려올 거기 때문에 엑셀을 한번 바꿔놔 보세요. 파일 유형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바탕화면에 깔아놨던 엑셀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열기. 여기 따라왔어요? 혹시 모르면 손 들으세요. 선생님이 가서 알려줄게요. 지금 우리 뭐부터 할 거냐면 엑셀에다 코딩을 다 했고 엑셀에 코딩해 놓은 거를 SPSS로 분석하기 이전에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다 됐나요? 다 무리 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따라왔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열기를 하면 박스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엑셀에서 불러오는데 어떻게 불러올 거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미 그 디폴트로 돼 있는 게 데이터 첫 행에서는 변수 이름으로 읽어온다. 아까 우리가 엑셀에서 봤을 때 맨 위에는 케이스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1-1- 이렇게 일련 번호로 붙여준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행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케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윤리 1번, 윤리 2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변수 이름으로 읽어와라. 그거는 그 케이스의 그 내용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손댈 거 없이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판 출력 결과가 나오고 또 여러분 데이터 보기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쭉 잘 나왔는지 한번 쭉 한번 이렇게 가로로도 가보고 케이스가 몇 개 케이스가 지금 들어왔는지
이 사람 그 자료가 152개인가 그렇거든요. 쭉 152개가 잘 들어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은 내가 어디다가 넣어놨냐면 여기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죠. 여러분 다 거다 여러분 자료에다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데이터 핸들링부터 할 거고요. 여기만 한번 먼저 보세요. 못한 사람은 따라오면서 우리가 데이터를 코딩을 했으면 그 코딩한 자료를 SPSS에서 불러와서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한 시간이 뭐 빠른 사람들은 30-40분, 여러분 초보자라고 치면 1시간 정도 이제 걸린다고 쳐서 이런 자료가 다 정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논문에서 통계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통계를 돌리는 것은 여기 연구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돌릴 거예요. 이 연구 목적에 따라서 돌릴 거고 여기하고 어디가 우리가 또 같은 거라고 그랬냐면 연구 목적하고 연구 목적이 그대로 카피돼 와서 연구 방법에서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자료 분석 방법이 바로 우리가 돌리려고 하는 통계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넘어가기 이전에 제일 먼저 돌릴 게 뭐냐면 아까 데이터 핸들링이 끝나고 나면 신뢰도 분석, 논문의 순서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 먼저 여러분 자료를 데리고 와서 내 자료는 내 대상자들한테 신뢰도가 어떤 정도냐,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리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까 데이터 핸들링을 다 했으니까 연구 결과에서 1번을 뭐 하냐면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돌릴 거예요.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우리가 돌리게 될 거고요. 이걸 돌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보통 뭐를 돌렸냐면 그걸 돌리면 이 표를 만들어내는 거야.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돌리면 이 표를 만들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했냐면 주요 변수의 정도. 내 설문지를 던졌더니 내 대상자들은 5점 척도 중에 한 몇 점 정도 나타냈느냐, 이 정도를 본다 그랬죠. 이 정도를 보는 통계를 돌릴 거고, 지금 논문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다음에 이대로 들어가서 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세 번째 뭐 돌리냐면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수와의 차이. 이때는 우리가 보통 영역이 2개로 구분이 되면 범주가 2개로 분류되면 t-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되면 분산분석, F검정이라고 하는 걸 한다 그랬어요. 요걸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의하면 4, 5검정까지 돌려가지고 이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하냐면 주요 변수끼리 상관관계를 돌려요. 그래서 상관관계에 대한 그 분석, 이런 표를 하나 여러분이 또 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는 예측까지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영향하는 요인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는 게 이제 회계분석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회계분석을 돌리는 것,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이 연구의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통계를 할 때는 막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면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가장 그 일반적인 틀 하나를 가지고 걔를 돌릴 줄 아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내가 임상연구로도 해보고, 그 다음 그걸 임상연구 한두 개 해보다가 내 학위 논문으로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요 형태를 그대로 갖고 변수만 바꾸어서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석도 여러분이 한 3-4번 같은 류의 통계를 돌리게 되면 해석도 쉬워지고 하는 게 별로 몇 분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오늘 지금 돌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 할 거니 이거 그대로 있으니까 적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여기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러면 데이터가 이제 다 152개가 잘 들어왔다고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맨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여기 맨 밑에 데이터 보기를 변수 보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변수 보기로 가가지고 아까 그 각각에 나와 있는 수치들 여기 아까 데이터 보기에 다시 한번 가보면 소수점으로 나와 있어 보기도 너무 원래는 이거 1, 2, 3, 4 이렇게 쓴 건데 소수점으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보기도 싫고 그 다음에 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변수를 정의를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자료를 막 이렇게 쳐서 썼지만 지금 여기 넘버라고 되어 있는 얘는 케이스예요. 내 대상자의 번호고 근데 여기서부터 1, 1이 윤리 1번이에요. 조직 윤리 풍토 1번을 이 사람이 이 골뱅이 1, 1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좀 내가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제 통계를 이렇게 저렇게 돌리기 위해서 변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럼 여기 이제 들어와 보세요. 여기 들어와 보면 맨 첫 칸에는 넘버가 아니라 원래 일련 번호 그냥 우리 말 넘버에도 좋고 일련 번호라고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거는 일련 번호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저기가 아니라 윤리 조직 윤리 1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그냥 우리 윤리 1 해가지고 윤리를 해서 쭉 이게 윤리가 몇 번까지 있냐면 제일 편한 방법은 하나 복사해서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윤리 136까지가 윤리로 알고 있어요. 붙여넣기 해보세요. 어쨌든 윤리부터 해가지고 쭉 번호를 여기다 이제 만든다고 치고 그래서 여러분 몇 개만 해보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윤리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여기다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서 윤리 2에서 윤리 39까지 갔어요. 여기 윤리 36까지 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그 밑에는 또 뭐겠어요? 21부터는 인식 1번이에요. 여기가 인식 1번부터 39까지가 인식 39예요. 여기는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천 1번부터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 수 있는 말로 해가지고 실천 1번부터 여기가 실천 39번이에요. 이렇게 쭉 실천부터 쫙 썼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아까 그 설문지에서 맨 처음 거가 뭐였었냐면 일반적 특성의 연령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아까 뭐였었냐면 연령으로 갑니다. 여기가 연령.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설문지에 있는 거를 변수의 이름을 보기 좋게 이제 다 여기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는 다 유형은 숫자예요. 다 숫자고 너비는 뭐 이 정도 냅두고 아까 보기 싫게 소수점으로 돼 있었죠. 이 대상자들은 1, 2, 3, 4, 5 이렇게 클릭했는데 여기가 소수점 다 없애버리는 건 여기 오른쪽 끝에 아무거나 누르면 이런 표시가 나요. 클릭할 수 있는 표시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이름이 0으로 소수점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 숫자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에서 카피를 할 거예요. 하나 카피해가지고 다 복사해서 쫙 하면 전부 다 이 20인가 18점부터는 이게 다 카피가 되거든요. 전부 끝에까지 여기까지 가서 붙여넣기 하면 다 그러니까 하나만 해가지고 복사해서 쭉 드래그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그러면 여기가 다 안 그러면 그거 잘 안 되면 하나하나 이게 0 바꾸면 돼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몇 번 해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거는 실상 윤리 1번이면 뭐 윤리 1번에 대한, 여기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이 몇 번 나중에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알 게 뭐냐면 값을 넣어야 돼요. 아까 윤리 1번이면 윤리 1번에 뭐가 있었냐면, 설문지를 보면 1번이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 2번이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거를 이제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들어와서 여기 보면, 여기도 오른쪽을 누르면 변수값 설명이라고 하는 박스가 떠요. 그래서 1번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해서 추가를 누르고 2번이 그렇지 않다. 오른쪽 끝을 누르면 이런 박스가 떠요. 3번 보통이다. 4번 이 그렇다. 5번이 매우 그렇다. 요렇게 이제 뭐 용어는 여러분의 설문지에 맞추어서 4점 척도면 4개까지 쓰면 되고, 5점 척도면 여러분의 용어에 따라서 이렇게 써요. 그래 놓고 확인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가 이제 다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도 있고 복사해가지고 다 이게 그 1번 윤리에 대한 거잖아요. 윤리 36번까지니까 거기까지 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근데 다 하나만 하고 나머지가 다 똑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윤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정보보안 인식도 그렇고 하나씩만 해가지고 다 카피를 하면 돼요. 이렇게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맞춰놓을 게 뭐냐면, 맨 끝에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척도라고 하는 애 있죠. 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항목이 얘가, 이것도 오른쪽 끝을 누르면 명목이냐, 그 다음에 순서냐, 척도냐. 척도가 우리가 말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요? 비율로 간다 그랬죠.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하나 했으니까 복사해서 실천까지가 다 척도겠죠. 그 일반적 특성 가기 전까지. 실천 39번까지가 전부 다 척도로 바꿔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연속형 변수라는 거예요. 여기 연속형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특성은 얘네가 명목인지 연속인지 2개만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이제 저처럼 설문지가 있다고 쳐요. 설문지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해갖고 왔어요. 그냥 여러분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보자는 의도일 뿐이에요. 여기 보면 연령이라고 하는 애는, 연령은 척도 맞죠. 연속형이죠. 우리가 그냥 나이로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별이에요. 이 30일은 성별. 성별이면 이거는 명목이 맞겠죠. 그대로 명목이에요. 그 다음에 33이 뭐냐면 최종 학력이에요. 학력도 1, 2, 3 이렇게 번호로 받았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명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 특성도 얘가 명목인지 2개만 구분하면 돼요. 명목이면 명목이라고 하고, 연속형이면 척도라고 해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또 가는 거예요. 기본 이게 뭐냐면 변수를 정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뭐뭐 했냐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안 했지만,
여기에 변수 이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건 숫자니까 그대로 냅두고 너비 그냥 내버려뒀다고 소수점 있는 거 보기 막 그 번잡해서 소수점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값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실은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연구가 엄청 복잡하고 많은 거라면 윤리 1을 또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쓰면 돼요. 그 말을 간단하게. 우리는 그럴 게 없죠. 그 윤리 1번부터 그냥 36번까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결측값이 있다면 결측값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리커트 척도 5짜리면 9라고 하나만 쓰면 되고 뭐 숫자가 100단위 넘어갈 것 같으면 뭐 그 숫자에 따라서 999, 999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거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일단 냅두고 우리 개별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척도 맞춰놓고 맨 처음 거는 이제 명목이고 이거 그냥 일련 번호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고 데이터 보기 이렇게 가보면 조금 정돈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꺼버리고 어떤 애를 여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놨냐면 여기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여러분들 의료정보 보호라고 그 SPSS에다가 SPSS에다가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딱 보면 이제 아까 같이 여기 변수 보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준 SPSS 자료를 받으면 아까 같은 그런 데이터 핸들링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핸들링이라는 게 이 데이터 핸들링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우리가 많이 쓸 건데 우리는 근데 다 했다고 치고 가는 거예요. 데이터 핸들링에는 맨 처음에 엑셀에서 받은 거를 SPSS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 했냐면 변수에 대한 정의만 한 거예요. 지금 변수들에 대한 정의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윤리 1부터 한번 쭉 보세요. 윤리 1번부터 윤리 36번까지 했고 인식 1번부터 인식 39번까지 했고 실천 1번부터 실천 39번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령, 성별, 학력, 직위, 임상 경력, 형 근무지, 근무 형태 이제 내가 논문 쓰기 편하게 지금 이런 것까지 다 해놨어요. 이 밑에는 새로 만든 변수니까 볼 거 없고 여기까지 다 해놨고 여기 이거 값 다 설정했고 척도 다 해놨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다시 데이터로 오세요. 데이터 보기로 오세요. 자, 이걸 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작업을 또 할 거냐면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아무리 내가 주의 깊게 잘해도 1부터 5짜리를 한 몇백 개, 뭐 100몇 개, 몇 개를 하면 그 자료를 할 때 뒤에 내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자료를 분석할 때 O 하나만 칠 거를 55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55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 3 눌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2, 3 옆에 거 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이 자료가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실제적인 일을 하기 이전에 내 자료가 과연 내가 잘 넣었지만 정말로 잘 넣는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작위로 몇 개 뽑아서 그 사람 거 쭉 한번 내가 봐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나면 내가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서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맞게 넣는지 이렇게 그렇게도 하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장 쉽게 보는 게 통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통계를 통해서 본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분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그 통계 분석을 할 건데 분석에서 기술 통계에서 기술 통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기술 통계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제 먼저 윤리라고 하는 설문지를 내가 코딩 그 맞게 잘 1번부터 5번까지 잘 넣는지 만약에 2번인데 3번을 누르면 그건 내가 발견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택도 없이 5를 눌렀다든지 뭐 3만 눌러야 되는데 2, 3을 눌렀다든지 그런 건 내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윤리 1번부터 여러분 그 전체 잡으려면 Shift 누르고 윤리 36까지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Shift 여러분 첫 번째 거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끝에 거 누르면 한꺼번에 잡아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옵션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옵션이라고 하는 데서 실은 여기서는 필요한 게 뭐만 필요하냐면 최소값 최대값만 필요해요. 최소값 최대값만 여기가 돼 있으면 다른 거 뭐 손댈 것도 없어요. 이 두 개가 돼 있고 그러면 계속 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여러분 결과표가 출력 결과라고 하는 표가 뜰 거예요. 거기에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윤리 1번부터 내가 36개 항목을 쭉 코딩을 한 거를 봤더니 잘못 입력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얘 보이죠? 여기 윤리 14번이 4 한 번만 눌렀어야 되는데 44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가서 윤리 14를 찾는 거예요. 윤리 14에서 한번 쭉 내려가서 보면 4가 한 번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놓고 다시 저장을 하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한 자료를 돌리기 이전에 엄청나게 실수하는 실수는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최소값 최대값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나올 수 있는 범주가 1에서 5까지잖아요. 1에서 5까지인데 택도 없는 소리 그 어떤 뭐 수치가 나오면 그 자리로 가서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행위를 모든 변수를 다 보는 거예요. 아까 윤리 봤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 다음 뭐 봐야 되냐면 인식을 또 갖다 놓고 또 보고 그 다음에 실천도 갖다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요 변수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연령 같은 것도 보는 거예요. 연령 같은 거 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뭐 간호사가 되려면 적어도 20살은 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적어서 28 적을 걸 18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돼요.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다 봤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우리 주요 변수들 어떻게 돼 있어요? 윤리는 36문항 낮게 36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식은 39문항, 실천도 39문항, 낱개로 돼 있어요. 근데 통계를 돌릴 때는 내가 성별하고 윤리 1번하고 보는 게 아니라 윤리 통째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째로 평균을 내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통계 분석 들어가기 이전에 연속 변수들은 전부 다 평균을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작업이 그 평균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균을 낼 건데 이 작업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데이터 변환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거 다 여러분 그 기록에 써져 있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변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박스, 변수 계산을 하라고 이런 박스가 떠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나는 이미 해놨지만 우리 연습으로 해볼 거예요. 윤리평균 2라고 쓰세요. 윤리평균 이미 거기다 해놨으니까. 윤리평균 2라고 써보세요. 기본 윤리평균은 제가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평균이고 유형 및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이거는 뭐 조직의 윤리에 대한 평균하고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윤리평균 2가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조직의 뭐 윤리평토를 평균이다 뭐 이렇게 여기 쓰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하면 쓰세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의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내요? 각 개를 다 더해가지고 n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해도 돼요. 결측치가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혹시 몰라서 습관을
각계를 다 더해서 n수 나누는 습관보다는 혹시 나중에 무응답이나 이런 게 있어서도 통계가 돌아가서 점수가 나오려면 min 또는 sum 이런 걸 써가지고 변수를 넣으면 그 속에 한두 개가 빠져 있어도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으면 각계를 더해서 n으로 나눈 값이나 min 해가지고 가로 안에다 변수들을 넣은 값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이제는 그냥 min, sum 이런 걸 쓰는 걸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내가 min이라고 써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걸 살 거니까 min하고 이 가로 안에다가 여기 가로 안에다가 변수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박따박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하나씩 이렇게 넣고 컴마. 그 다음에 두 번 손가락을 딱 위치를 딱 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빠짐없이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윤리 3 박자를 타세요. 땡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윤리 36개를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새로운 거가 하나 태어나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콤마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게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는 우리 걸로 할 거니까 그냥 몇 개만 넣고 갑시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원래 자료에서 변수를 옆으로 쭉 가보면 윤리평균 2라고 하는 게 하나 생겨났어요. 나는 그 몇 개만 했거든요. 몇 개만 했더니 여기에 그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도 몇 개만 하고 멈춰도 돼요. 우리 다 미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윤리평균 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평균 해야 돼요? 인식 평균도 만들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천. 지금 주요 변수에 대한 것들은 다 이렇게 평균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데이터 보기에서 맨 위에 보세요. 데이터 보기에서 여기 보면 윤리평균 우리 통계 돌리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습하세요. 윤리평균, 인식평균, 실천평균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 매니지의 시간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매니지는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만 되면 통계 돌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해놓으면 통계 돌리는 건 1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까지 다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윤리평균도 내놨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변수에서 여기 자료 끝에 정도 가보면 여러분 한 방법대로 윤리평균도 했고 인식평균도 내놨고 실천평균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주요 변수 평균이 됐으면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한 가지만 더 할 게 있어요. 하나는 또 뭐냐면 혹시 우리 설문지가 영문항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사람들이 막 그냥 생각 없이 찍을까봐 일부러 몇 개는 영문항으로 쓱 넣어놨으면 진짜 이제 통계를 분석할 때는 영문항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놔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데이터 매니지에 필요한 일은 다 여기다 먼저 해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한번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영문항이 5번이 영문항이라고 쳐봅시다. 5번하고 7번이 영문항이라고 뭐 해보세요. 5번 하나 넣고 7번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세요. 5번하고 7번이 내가 36개 중에서 영문항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번이 5번이 되는 거죠. 1번이 5번이 돼서 넣어주고 그러면 2번이 4번이 되는 거죠. 2번이 4번이 되는 거고 3번은 그대로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계속하고 확인을 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문항이 있었을 경우에 쓰고 영문항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아까 내가 일반적 특성에서 연속형으로 설문지는 제일 좋은 게 높은 수준으로 받아서 낮은 수준으로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숫자나 연령이나 이런 건 무조건 가로 열어서 받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연령을 갖다가 뭐 우리가 보통 간호사가 20 뭐 몇 세부터 예를 들어서 50 몇 세까지 우리가 내 대상자라고 치면 그거를 한 명 한 명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실제적으로 논문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의 설문지에는 어떤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면 연령하고 근무 연수, 근무 개월수 이거가 이 사람 거는 연속형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범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면 데이터 핸들링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영문항은 같은 변수에서 한 거고 같은 변수에서 했다는 것은 그 번호에 있는 애를 거기서 그냥 고쳐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변수라고 하는 것은 칼럼을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연령을 할 거예요. 연령. 내가 실제적으로는 연령, 여기 지금 연령이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갖다가 20 몇 살부터 한 살 이렇게 늘려놓을 수 없으니까 연령대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구분할 거예요. 근데 실은 나는 여기다가 연령대 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연령대 2로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연령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연령을 어떤 이름으로 바꿀 거냐? 연령대. 근데 연령대 이미 있으니까 연령대 2로 갑시다. 연령대 2. 연령대 2. 여기도 설명도 막 설명 쓰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꾸기 이렇게 누르면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어떻게 더 바꿀 건데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조건이 아니고 아까 바꾸기까지 된 다음에 기존 값 및 새로운 값이다. 만약에 여기에 이 사람의 연령이 뭐 우리 보통 연령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30세 미만 그러면 29세까지 잡죠. 29세 미만을 한 텀으로 잡고 20대로 그 다음에 30부터 39세를 30대 뭐 40부터 49를 40대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최저값부터 다음 값까지 29세까지 그러면 이 밑에 우리 보통 간호사 대상이라고 치면 이 사람 연구가 간호사인데 간호사가 뭐 20대보다 더 어린 사람 없잖아요. 그쵸? 29세 밑에를 내가 이거를 1번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형으로 받은 거를 범주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1번은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1번은 의미가 여기 추가를 해보면 의미가 나와요. 추가를 해보면 29보다 아래 사람들은 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2번을 할 때는 이제 2번에 가면 어떤 이게 생각해보면 이거를 어디를 여기 그 왼쪽을 누르면서 우리가 만들 건데 생각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2번은 그러면 30부터 39겠죠. 그러면 여기는 범위를 눌러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30부터 39 그게 나는 2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연령대니까 연속하는 애들이니까 어디가 빠지면 안 되고 어디가 겹치면 안 돼요. 빠져도 안 되고 겹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40부터 하나만 더 해보 40부터 49까지를 우리는 3번으로 했고 그 다음 50세 이상부터는 내가 그냥 4번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 값부터 50부터 여기를 누르고 이거를 4번이라고 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제 딱 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무년수도 내가 의미를 가져서 신규의 의미로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엑스퍼트로 그 다음에 뭘로 뭐 그 개월수를 나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를 건가. 근데 자를 때도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선행문헌에서 의미를 갖고 잘라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고, 또 한 가지는 의미가 없다고 치면 자른 값이 그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너무 작으면 지도 교수님하고 고민해가지고 합쳐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은 계속하고 확인 누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연령대가 나오는 거예요. 연령대가. 그러니까 원래는 연령이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얘하고 비교해 보세요. 연령이 지금 뭘로 나와 있어요? 실제 나이로 나와 있죠. 이 실제 나이가 아까 변환해서 다른 변수로 코딩해 가지고 연령대로 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범주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대로 해서 n수도 있지만 얘는 원래는 연속형이었기 때문에 평균 표준표차도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구분 되겠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 핸들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이 논문을 분석할 때 통계를 돌리는 시간은 10분도 안 걸려요. 나 혼자 이렇게 익숙한 사람이 돌리면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는데 데이터 매니지를 하는 시간은 날에도 1시간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매니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핸들링이 맨 처음에 데리고 와서 잘못된 자료 없는지 아까 최저값 최고값 해가지고 최소값 최고값 해가지고 확인하고 변수 정의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주요 변수는 평균을 가지고 우리가 돌릴 거니까 평균으로 만들어 놓고, 역코딩이 있으면 같은 변수로 그 자리에다 바꿔놓는 거고, 지금처럼 연속형을 범주형으로 바꿀 때는 다른 변수로 코딩을 해가지고 나누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됐죠, 우리.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다 끝났어요. 이 자료는 지금 이게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통계를 돌리는 걸로 갑니다. 이제 맨 처음에 통계를 뭐부터 돌리냐면, 우리 논문의 순서대로 본다면 연구 도구, 방법론에서 연구 도구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럼 신뢰도 분석을 제일 먼저 해볼게요. 우리 논문의 순서대로 지금 갑니다. 신뢰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분석. 분석에서 이 척도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분석에서 보면 척도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세요. 그럼 신뢰도 분석에 몇 개 해야 돼요? 신뢰도 분석을 몇 개 해야 돼요? 주요 변수 개수만큼 하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조직의 윤리풍토 하나, 그 다음에 의료정보 인식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대한 거 하나, 3개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윤리, 아까처럼 또 쉬프트 누르고 가보세요. 자, 윤리부터 해봅시다. 윤리,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여러분이 논문을 쓰는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고 아까 윤리 36개까지 가서 보내놓고, 이렇게 해놓기 위해서 이제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세요. 통계량을 눌러서 우리가 커서를 어디에 할 거냐면 항목, 척도, 항목, 제거시 척도, 여기만 누르면 돼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딱 항목, 척도, 항목, 제거시 척도. 실은 여기에서는 얘를 가르쳐 주려고, 신뢰도에서는 배울 게 딱 한 가지예요. 신뢰도는 그냥 항목 척도 나오면 신뢰도 딱 나와요. 그런데 항목 제거시 척도라고 하는 건, 그때 내가 뭐 때문에 말했냐면, 신뢰도가 0.7, 0.8 이상이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다 보니까 내 대상자로 돌렸더니 가져온 거는 그래도 0.7 이상이었는데 내 거는 0.69, 0.68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0.6하고 7하고는 개념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도구를 내 마음대로는 완전히는 못하지만 한두 개는 내가 빼고 넣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넣는 건 아니지만 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항목 제거 시속도, 여기만 이제 눌러서 계속하고 여기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거 갖다 쓰면 되냐면, 조직 윤리 풍토라고 하는 건 항목수가 36개예요. 그리고 내 대상자는 152명이에요. 맞게 지금 잘 나왔고, 내 도구에서는 지금 크롬바 알파 개수가 0.86이 나온 거예요. 좋은 도구예요, 지금. 됐어요? 얘는 실상 손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86이 아니라 0.68, 거꾸로 68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서 보냐면 여기는 이제 전체 각각의 항목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를 본 거고 여기를 보세요. 항목 총계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맨 오른쪽을 보면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라는 거 여기만 이해하면 돼요. 아주 심플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윤리 1번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윤리 1번의 맨 오른쪽에 이 윤리 1번이 이 의미가 뭐냐면 윤리 1번을 빼고 나머지 35개로 돌리면 크롬바 알파가 0.866이 나오는 거야. 아까 거보다 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크롬바 알파를 더 높이려면 이 항목을 빼버리면 되는 거야. 즉 어떻게 보는 거냐면 뭐 이 36개 중에 내 맘대로 그냥 빼는 게 아니라 36개 중에서 제일 높은 애를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36개 중에 제일 높은 애를 찾았다는 것은 그 항목을 빼면 제일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뢰도에서는 딱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 신뢰도 어려울 거 없죠? 그러니까 신뢰도는 내가 하려고 하는 변수 그대로 갖다 넣고 거기에서 아까 항목 척도, 항목 제거 시 척도 요 세 개만 누르면 돼요. 눌러서 딱 나온 결과를 보고 좋으면 뭐 뒤로 갈 필요도 없어요. 8 이상 나오면 볼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 신뢰도 갖다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지만 만약에 이거 거꾸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좀 0.79, 뭐 0.8 높이고 싶잖아요. 79하고 0.8은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는 누가 제일 빼면 제일 항목이 높을 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 36개 중에서 36개나 되니까 보기도 어렵네요. 제일 높은 애가 점수가 몇인지. 66보다 더 높은 애가 있나? 0.866까지도 찾았네. 예를 들어서 0.866이 제일 높다고 치면 0.866인 그 항목을 빼면 0.866 그놈 찾았는데 어디로 갔나? 몇 번 항목 혹시 찾았어요? 윤리 몇 번? 응? 윤리 몇 번? 1번? 8번? 1번, 8번이 같네요. 얘네들 빼면 어쨌든 지금 눈에 띄는데 눈에 띄는 걸로는 1번이나 8번을 빼면 얘가 크롬바 알파가 0.866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 그냥 했을 때는 0.86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여기는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구 신뢰도는 우리가 다 해결했어요. 나머지 두 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신뢰도가 끝났으니까 맨 처음에 뭐 돌려야 돼?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 특성. 연구 목적에 따라서 순서대로 돌리면 된다 그랬어요. 연구 목적에 1번이 써있지는 않지만 보통 트렌드로 써있지는 않지만 연구 결과에 일반적 특성을 제일 먼저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반적 특성은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분석도 해야 되고 기술 통계도 해야 돼요.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애들을 하게 되냐면 아까 일반적 특성 보면 그 연령대는 이제 빈도로 가는 범주로 간 거예요. 1번이 20대, 2번이 30대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그것도 나누고 그냥 빈도 분석 눌러볼게요. 자, 빈도 분석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연구 결과 1번이 뭐 돌린다고요?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요 번수가 이제 필요 없죠. 여기는 일반적 특성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연령을 넣어요? 아니면 연령대를 넣어요? 빈도 분석이니까. 빈도는 N수하고 퍼센테이지예요. 아까 연령대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령대, 그리고 이제 범주인 애들을 다 여기다 갖다 놔요. 여기 이런 모양새가 범주예요. 성별, 학력, 지위 이런 애들 다. 그리고 모양새가 이렇게 생긴 애들 다 범주잖아요. 이거 그게 범주로 나눴잖아요. 척도가 아니고 그림만 봐도 얘가 척도인지 연속인지 범주형인지 우리가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현 근무지, 근무 형태, 교육 경험, 교육 정도, 유무, 유구 이런 애들 다 지금 여기에요. 그리고 임상 경력별. 아까 임상 경력은 원래
연속형인데 우리가 그거를 나이처럼 연령처럼 또 이렇게 범주형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애들 다 넣고 여기에서 통계량에서 여기는 다른 거 없어요. 아, 여기는 뭐 통계량도 갈 것이 없네요. 여기는 그냥 빈도는 그대로 확인만 하면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각각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쭉 지금 빈도는 연령대 1번이 아까 우리가 뭐였냐면 뭐 이 사람 거는 뭐 20대 뭐 30대 40대 이런가 보죠. 그러면 94에 요거 있죠. 요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요렇게 갖다 쓰고 성별은 요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학력은 요거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쭉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끝났어요. 우리 일반적 특성이 대부분은 빈도 분석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딱 두 개, 연령하고 아까 근무 연수가 연속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평균 표준 편차 만들 수 있어요. 다시 원래로 와서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이 되면 기술 통계. 그러면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애들 다 다시 이제 밖으로 보냅시다. 또 시프트로 다 잡아서 백하면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 일반적 특성에서 연속형이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생긴 연령하고 임상 경력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기술 통계에서는 옵션을 눌러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까지 써주려면 범위 요 정도 누르면 돼요. 우리가 보통 통계치에서 써주는 거 있죠. 뭐 보통 이 범위까지는 안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범위도 한번 그냥 보긴 할게요. 평균, 표준 편차 당연히 넣어야 되죠. 최소값, 최대값 이것도 뭐 보통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뭐가 나왔냐면 기술 통계에서는 연령, 임상 경력 이거는 지금 뭐만 갖다 쓸 거냐면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연구에서는 아까 빈도 분석에서 빈도로 나눈 거 옆에 평균 표준 편차 우리 자 이 그림을 어디서 보여줄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1번 돌린 게 논문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이걸 쓸 거예요. 논문에서 지금 여지껏 돌린 거 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원래 연령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빈도 분석으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원래 연령은 연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까지 나온 거예요. 구분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이제 일반적 특성이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그 다음 뭐 돌려요?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주요 변수의 정도 돌렸어요. 연구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도 분석에서 기술 통계에서 기술 통계예요. 그러면 아까 원래될 거 이제 다 보내버리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정도예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정도인데 아까 주요 변수들은 전부 다 우리가 평균을 해놨죠. 우리가 주요 변수의 정도를 볼 때 항목 윤리 전체에 대한 정도가 궁금한 거지 윤리 항목 하나하나 이거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윤리평균 낱개로 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하면 낱개 잡혀요. 인식평균, 실천평균을 여기다 넣고 여기도 마찬가지 옵션에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범위 여기까지 하고 계속하고 확인을 누르면 보통 우리가 두 번째 연구 결과에서 쓰는 거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되겠어요? 그러면 이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2번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인식, 조직 윤리 풍토, 의료정보 보안 실천 정도 그래서 이 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의료정보 보안 인식, 조직 윤리 풍토, 의료정보 보안 실천 그 평균을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낸 거 최소값, 최대값 이 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따라와요 지금? 따라와요? 네. 모르면 손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떤 그림을 또 우리가 그릴 거냐면 이제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수와의 차이를 보는 거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들어가요. 자, 여기는
조금 알아둘 게 있어요. 분석에서 아까까지는 아주 이제 심플한 애들이에요. 아까까지는 기초통계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약간 의미를 알 건데, 분석에서 우리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주요 변수하고의 차이 검정할 때는 크게 차이 검정의 종류 통계 기법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T 검정이라고 하는 애하고 하나는 F 검정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T 검정은 영역이 두 개로만 나뉠 때, 남녀, 뭐 유무 이런 거. 그런데 만약에 종교처럼 3개 이상 이렇게 나가는 애들은 F검정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F검정으로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2개는 T로 하고 3개 이상은 F로 해서 이제 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자, 여기서 2개짜리를 먼저 해볼게요. 분석에서 이거는 평균 비교예요. 우리가 평균 비교인데 분석에서 평균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걸 갈 거예요. 자, 그거 가기 전에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이걸 할 거예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료정보 보완 실천만 봤어요. 원래는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조직윤리 풍토하고의 차이도 볼 수 있고,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의료정보 보완 인식하고도 차이를 볼 수 있고,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의료정보 보완 실천하고의 차이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 종속 변수인 실천하고만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할 때는 가정이 있어요. 이걸 충족해야 돼요. 어떤 가정이 있냐면 종속 변수는 연속형이어야 돼요. 원래 일반적 특성은 범주형 변수들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성별, 뭐 종교, 학력 이런 거 다 범주형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차이 검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얘네하고 같이 보는 종속 변수가 의료정보 보완 실천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먼저 충족이 돼야 돼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각 집단의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집단의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여기만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분석에서 평균 비교해서 먼저 T검정부터 해볼게요. 더 단순하니까. 독립표본 T검정. 차이 검정에는 2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 2개짜리 T검정 3개 이상이면 이론 배치 분산 분석. 그 다음에 2개짜리면 독립표본 T검정. 자, 이거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서 독립표본 T검정을 할 때 먼저 검정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하고 보는 거예요? 의료정보 보완 실천하고 보는 거예요. 실천도 아까 낮게 하나가 아니라 평균 내놓은 애 있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놓으면 얼마나 편하게 써먹는지 몰라요. 의료정보 실천 평균 찾아보세요. 여기 실천 평균을 검정 변수에다 넣고, 집단 변수에는 아까 2개짜리 뭐밖에 없어요? 성별을 여기다 하나만 해보면 나머지 여러분 있다고 치면 여러분 하면 되나요? 성별에서 집단 정의가 별게 아니에요. 집단 1이 1, 2가 2. 이거는 그냥 명목이에요. 남자가 1이라고 해서 더 높은 게 아니고 여자가 1이라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1은 1이고 2는 2다. 그냥 이런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옵션, 여기 옵션들 필요가 없나, 실내부가 여기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T검정이다 하고 가지고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럼 T검정에서는 하나만 알면 돼요. 자, T검정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T검정에서는 딱 하나만 알면 되는데, 앞에 남자하고 여자가 147명, 남자는 5명,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렇고, 여기서 뭐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먹을 건 이거예요. 차이 검정에서 이거 쓸 건데 딱 하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 실천 평균하고 남녀의 차이를 독립부를 봤었을 때, 이게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위에 거 써야 될지 밑에 거 써야 될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그 구분을 하냐면 레빈의 등분산,
분산이 같다라고 하는 애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실은 이게 위에 써 있어서 여러분 혼돈해요. 실은 이거는 이 가운데 써져 있어야 마땅해요. 이게 여기 이거 보면 유의 확률을 보면 이게 유의한 거예요,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유의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이 착각을 일으키기 쉽지만 딱 구분해야 될 거. 진짜 논문을 쓸 때는 차이가 있으려면 유의해야 해요. 우리가 95% 수준 0.05보다 작아야 우리가 유의하다라고 써요. 여기서는 거꾸로 해요.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연구가설은 차이가 있다,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통계를 돌릴 때는 같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내가 차이 검정할 때는 모집단이 분산이 같아야 된다가 가정이라고 그랬죠. 분산이 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이 등한 거예요. 등하려면 원래 그 연가설이 그대로 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가설이 맞으려면, 연가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기각이 돼야 연가설이 맞는 거잖아요. 아니 지지가 돼야 연가설이 맞는 거잖아요. 연가설은 뭐냐면 같다예요. 근데 우리는 연구가설은 차이가 있다예요. 진짜 논문에서는 차이가 있다를 쓸 건데 그 이전에 여기에서 볼 때는 분산이 등한 게 좋은 거예요. 등한 게. 지금 이 말 혹시 따라와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 T검정에서는 그럼 이거 이렇게 하세요. T검정에서는 두 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보통 쓸 때 뭐 쓰냐면 유의 확률하고 보통 이 T값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여 T값하고 유의 확률 써주게 돼 있어요. 요 두 개를 우리가 써먹어요. T값하고 유의 확률을 차이 검정에 갖다가 이제 데려가서 쓸 건데 그러면 이 T값하고 유의 확률이 위에 줄에도 있고 밑에 줄에도 있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얘를 보는 거예요. 얘는 이게 0.05보다 크니까 이거 그대로 얘가 기각한 게 아니라 그대로 얘 거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가설을 기각시켜야 우리 진짜 논문에서는 유의한 거잖아요. 0.05보다 작아야 기각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기각 못 시켰잖아요. 못 시켰다고 하는 것은 연가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분산이 가정된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겠어요? T검정에서는 여기가 유의 확률이 만약에 0.05보다 작았어요. 그러면 위에 거 읽어야 돼요? 밑에 거 읽어야 돼요? 밑에 거. 등분산이 가정이 안 된 걸로 읽어줘야 돼요. 여기가 0.05보다 커서 그대로 연가설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기각을 못 시키고. 그러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등분산이 가정된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거를 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쓸 때는 이 위에 거 얘하고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되겠어요? T검정에서는 그거 하나만 조심해 주세요.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을 이제 할 거예요. 아까는 평균 비교에서 2개짜리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은 2개짜리보다는 3개 이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3개 이상짜리를 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에는 누구를 갖다 넣을 거냐면 실천 평균한 거. 지금 우리는 일반적 특성하고 실천하고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의료정보보안 실천. 그 다음에 요인에는 이제 여기는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3개짜리 중에서 아까 연령대로 만드는 것은 이제 저기가 돼버렸죠. 연령대로 만든 건 범주가 돼버렸으니까. 근데 3개 이상 3개짜리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요인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서 옵션에서 기술 통계 하나 눌러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산의 동질성 검정, 여기서도 동질한지 안 한지를 좀 보게 동질성 검정도 하나 눌러주시고 그리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사후 분석도 아예 눌러주세요. 사후도 쉐페 만약에 유의하면 사후까지 돌려달라. 2번 일 안 하게. 사후까지 돌려달라 해가지고 여기 우리 보통 쉐페를 많이 돌리니까 이렇게 계속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3개짜리 이상에서 하는 분산분석 F검정을 한 거예요. 그럼 F검정은 연령대에서 연령을 20대가 94명,
30대가 47명, 40대 이상이 11명이었고 평균이 이렇고 표준 편차가 이렇고 뭐 이런 거보다 최소값이 이렇고 여기서 아까 내가 분산의 동질성을 본다 그랬죠. 아까 분산 분석의 가정이 뭐였어요? 등 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마찬가지로 얘 역시 보니까 레빈의 통계량을 보니까 0.05보다 커요. 그러면 연가설이 그대로 지지가 된 거예요. 기각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 등한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등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F값하고 유의확률이에요. 아까는 T값하고 유의확률을 봤다면 3개짜리 이상에서는 F값하고 유의확률이에요. 근데 이 F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여기 평균 제곱 있죠. 집단 간이 내가 원하는 효과고 집단 내가 원치 않는 그 오차예요. 그래서 이 0.096을 그 뭐예요? 집단 내 0.096 나누기 0.372 한 개 요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살짝 이상하네. 어쨌든 간에 그 계산법은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F값과 여기 있는 유의확률이고 근데 사후검정까지 아까 내가 돌렸잖아요. 그러면 연령대에서 과연 유의하게 나오는가 있는가? 하나도 유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령대에서는 유의한 게 나온 게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는 되게 심플한데 여기만 각각의 일반적 특성 하나하나 갖다 넣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일반적 특성이 한 10개다 그럼 10개를 10번 돌리면 돼요. 그 쉐표까지 들고 2개짜리는 T로 돌리면 되고 여기 일반적 특성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등분산 여기서는 등분산이면 T에서는 등분하냐 등분산이 아니냐에 따라서 위에 줄 읽어주냐 밑에 줄 읽어주냐. 그 다음에 F검정에서는 등분산 눌러가지고 등분산 하는지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치를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그래서 요거가 어떤 표가 나와지게 되는 거냐면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내가 그 통계량에서 평균 표준 편차도 다 눌렀었잖아요.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와 T검정한 거고 그 뭐예요? 그 유의 확률을 써주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아까 거기에 빈도도 있었고 내가 통계량에서 평균 표준 편차 다 눌렀기 때문에 평균 표준 편차도 나왔고 즉 2개짜리는 T 검정했고 3개 이상은 F 검정했고 3개 이상에서는 다 쉐표를 누른 거예요. 구분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 거는 거의 다 하나도 유의한 게 없어가지고 0.05를 못하고 0.1로 했어요. 90% 수준에서. 그리고 뭐 이 자체도 유의한 게 없다 보니까 쉐표의 사후검정은 더더욱 유의한 게 없었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보통의 경우에는 몇 개씩 나오죠. 어쨌든 이 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거냐면 상관관계. 상관관계는 분석에서 상관 분석에서 이별량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 누르시면 돼요. 여기도 상관계수는 누구 거 상관을 봐요? 주요 변수끼리 상관이죠? 근데 그 주요 변수 아까 모아놓은 애들, 평균으로 만들어 놓은 애들, 뭐 항목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도 그 세 개에 대한 거, 이별량 두 개씩 이렇게 자기끼리 매칭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윤리평균, 컨트롤 누르고 인식평균, 실천평균 다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누를 것도 없고 피어슨 돼 있고 양측이고 됐고 그냥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세요. 그 다음 아까 잠 누르기 전에 이거 보여줄래요? 누르기 전에 아까 뭐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상관에서 이별량에서 여기 유의한 상관계수의 별 표시 우리 보통 이게 별 표시하잖아요. 이런 거 표시돼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제 이 각각의 자기 상관 2를 기준으로 아래 거 쓰든지 위 거 쓰든지 하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래 걸 많이 써 같은 거예요. 위아래 지금 같은 수치예요. 이렇게 잘라서 아래 걸 쓰면 되는데 여기 보면 윤리하고 인식하고는 유의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유의 확률을 보면 이게 수치고 이거는 상관계수가 이만큼인데 유의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리하고 실천하고 보면 0.05에서 유의해요. 그래서 유의 확률은 0.0110이고 여기
인식하고 실천하고는 굉장히 많이 유의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 2개고 0.00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상관계수를 써서 여기 보면 이 표가 어디에서 그림이 된 거냐면 간호사의 의료정보 보안 인식, 조직윤리풍토, 의료정보 보안 실천 간의 상관관계에서 이 표가 태어난 거예요. 아까 거기서 데려다 온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이제 회계분석에 대한 거예요. 이제 회계분석에 대한 거. 자, 회계분석은 분석에서 여기에서 여기 회계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회계분석에서 선형. 회계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니까 선형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선형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에서 볼 건데 여기서 우리 이 논문에서 가장 최종 종속 변수가 지금 누구를 갖고 하고 있어요? 뭐에 영향하는 요인을 찾는 거예요? 의료정보 보안 실천. 실천이니까 종속 변수에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다 평균해 놓은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평균이 잘 써먹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중회계 분석을 지금 돌릴 거잖아요. 종속 변수는 실천,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라고 하는 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향하는 독립 변수는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본다 그랬냐면 조직의 윤리풍토하고, 그 다음에 의료정보 보안 인식을 가지고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독립 변수에 들어가는 게 인식하고 윤리, 이 평균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방법은 입력을 써도 되고 단계를 써도 되고 제거를 써도 다 좋아요. 자기의 의도에 따라 보통 우리가 스텝와이즈가 단계예요. 단계를 가지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통계량을 눌러서 모형이 적합한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R제곱의 변화량도 보고 기술 통계도 보고 2개 이상이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공선성도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더빈 왓슨이라고 하는 거, 이 잔차라고 하는 것도 보는데, 이 잔차라고 하는 거 의미가 그냥 지금 한번 듣고 잊어버려요. 이 잔차라고 하는 오차가 얼마나 독립적이냐. 보통 0에서 4범주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0이면 완전히 정적으로 같은 거고 4면 완전히 부쪽으로 같은 거예요. 보통 이 관계가 없는 건 중간 2점 내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장이라고 하는 걸 누른 다음에 뭐 볼 거냐면 훅스의 거리라고 하는 거 하나 눌러놔요. 이건 뭐 때문에 이걸 누르냐면 혹시 내 자료 중에 극단치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는 1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 1보다 큰 수치가 있으면 분명히 내 자료 속에 극단치가 있구나. 다시 자료를 살펴봐야 돼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눌러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놓으면 회기 모형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그냥 각각의 그 평균들의 평균 표준 편차 N수 본 거고, 그 다음에 먼저 한번 상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회기계수는 상관계수가 더블 돼가지고 나온 게 바로 회기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관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모형 1과 모형 2를 볼 건데 맨 처음에 인식을 넣고 그 다음에 윤리를 넣었다는 뜻이고, 보통은 이제 여기 모형 요약의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부분을 볼 건데 우리가 갖다 쓰는 건 보통 어떤 애들 갖다 쓰냐면 R제곱, 수정된 R제곱, 그 다음에 여기 비표준화, 표준화, 요런 부분을 갖다 쓸 건데, 의미를 지금 알려면 보통 이제 모형에서 1번 모형이 더 좋은 건지 2번 모형이 더 좋은 건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모형과 2번 모형 중에 뭘 보고 우리가 하냐면 여기 R제곱과 수정된 R제곱의 의미는 뭐냐면, 수정된 R제곱은 우리 그 N수가 적을 때는 수정된 R제곱을 갖고 보통 해석을 하고, 보통의 경우는 그냥 R제곱을 갖고 해석을 해요. 그럼 R제곱에서 여러분 1번 모형하고 2번 모형을 보면 여기 앞에 R은 상관계수예요. 그리고 이 뒤에 R제곱은 이 R이 더블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가 나온 거예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와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요거를 가지고 얼마나 설명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설명력이 높아요? 2번. 얘는 31.9%를 설명하는 거고 얘는 33.7%를 설명하는 거니까. 소수점을 퍼센티지로 나누면 곱하기 100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여기 요거하고 요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쓸 거니까 1번 모양이 아니라 2번 모양을 쓸 거니까 F값과 유의항력 여기 값. 그래서 이 값은 아까 내가 말했죠. 이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나눈 게 바로 이 값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갖다 쓰는 거. 그리고 아까 그 말했던 이 더빈 왓슨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독립성을 보는 애인데 0부터 4까지가 있고 한 2 내외로 가는 게 좋다고. 여기 보면 1.973이니까 적절해요. 그냥 그렇게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수정된 알제곱은 n수가 적을 때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많이 읽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한번 쭉 공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공선성 진단이라고 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에 비해서 숫자가 뭐 엄청 크게 나오면 아 이거 조금 너무나 둘이 상반되는 애들이 많은가 보다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나타난 게 이거예요. 아까 비표준화, 표준화, 이거 하나 설명 안 했구나. 여기는 다 설명했고, 비표준화와 표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표준화는 여러분 회기식, 직선 회기식을 쓰는 게 있어요. 회기식이라고 하는 거를 쓰려면 그냥 들어놓고 잊어버려요. y는 상수 0.456 더하기 0.509 곱하기 x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회기식을 쓰기 위함으로써 필요한 애고, 표준화 계수, 왜 꼭 비표준화 계수는 뭐고 표준화 계수는 뭐냐면 듣고 잊어버려요. 표준화 계수는 상대적으로 그거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를 우리가 트렌드로 같이 써주게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읽기로는 바로 얘예요. R제곱을 읽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종속변수가 의료정보 보안 실천이에요. 이 의료정보 보안 실천에 누구를 넣냐면 이 연구는 누구를 중심으로 봤냐면 의료정보 보안 인식하고 조직의 윤리 풍토를 중심으로 봤어요. 이 두 개가 얘를 얼마만큼 설명하냐면 33.7%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되겠어요? 여기는 0.05로 유의하고. 되겠어요?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되게 짧은 시간으로 그냥 막 논문 하나를 여러분 혼자 통계를 돌리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막 그냥 한번 달려와 봤어요. 달려와 봤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혼자 한번 이렇게 돌려도 보고, 나중에 이제 의미는 뭐 옆에 통계학자나 좀 통계를 잘하는 사람들 자꾸 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논문은 한번 혼자 써보기를 바래요. 그게 이제 이번 학기 여러분들한테 한 종류를 계속 지금 프로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통계까지 한 종류로 지금 달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보면서 이제 차근차근 자기 혼자 차근차근 하면서 하는 방법을 해보기를 바래요.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그 3층에서 기말고사 보는 걸로 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